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그리고 항공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유현정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제목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뉴스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네이버의 유현정 토익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는 항공업계 관련 글을 포스팅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영상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자, 대한항공 구조조정 노선 통폐합 없을 것.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냥 뭐 대한항공에서 그냥 조심조심 하면서 얼른 기사를 통해서 막 내는 거죠. 옛날에 대한항공과 너무 달라요. 대한항공 이럴 때도 그냥 기사 한번 안 냈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뭔가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거대항공사가 돼서 전 세계 7위 항공사가 돼서 채용을 에미레이트 항공만큼 몇천 명씩 할 건데 뭐가 걱정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걱정은 뭐냐면 승무원 합격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합병을 해가지고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는 그 기간 2년이 지나면 우리 나이는 28살, 29살 합격 가능성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현재 대한항공의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언론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오랜만입니다. 뭐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인데요. 조원태 회장의 오른팔 왼팔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은 마케팅을 담당하시고 있고 이분은 모든 그 재무와 경영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분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화한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폭 감축 없다. 그럼 소폭 감축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오면. 말을 할 때도 제가 속상한데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자, 제대로 분석해보죠. 자, 우선은 중복되는 인력 노선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친 점이 있어요. 놓친 점은 뭐냐면 이 그 중복되는 인력 노선 있죠. 이게 승무원하고 정비하고 조종, 즉 운항 승무원과 승무원을 제외한 간접 노동까지 포함한 인력이라 사실은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이나 정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800명이 중복된다, 1000명이 중복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중복되는 뉴스의 그 어떤 그 인력들은 간접 고용까지 포함한 인력이고 승무원과 정비와 운항 승무원, 조종사들 즉 모든 이런 운항직은 제외입니다. 조금 안심이 되셨나요? 이거 갖고도 안심이 안 되죠. 그 마음 당연히 이해하죠. 승무원이 나이 제한만 없었다면 뭐 일반 대기업처럼 그냥 31세, 32세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승무원 기필코 내가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기다리면 되죠. 준비하면서. 문제는 나이 제한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의 얘기 갖고도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가져와서 그냥 비행기 하나도 안 팔겠다. 약간 뻥이겠죠. 설마. 또 이런 얘기 들으면 하면서 또 슬퍼하겠다. 여러분들. 기체를 가져와서 252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학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7위 아시아 최고 그 다음에 뭐 에미레이트나 카타르가 뭐 몇천 명씩 채용하는데 7위 정도 되면은 당연히 뭐 2,000명 이상을 채용해야 되겠죠. 또 한 번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2,000명을 채용한다.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항공 운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즉 비행기 한 대도 안 팔 것이다. 그러니까는 비행기는 운항해야 된다. 비행기 운항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도 뭐 구조조정할 이유가 없다. 감축도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또 한 번 슬픈 뉴스 나옵니다. 여러분들 채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분간. 얘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이게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뭐 악재인지 호재인지 구별을 좀 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막 걱정이 많으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공백기는 길어져가고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폭적 감축은 없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승준생에게는 악재입니다. 당분간 신규 인력은 채용할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나라에서는 기존의 승무원들을 유지하고 신규 채용은 하지 말아라. 그런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항공사가 커집니다. 대한항공이 잘 나갑니다. 전 세계 7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여러분들에겐 굿뉴스가 아닌 거죠. 바로 여기에서 말이죠. 네. 여기 발언대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조종사, 정비사, 객실 승무원, 운항관리사 유지가 된다. 잉여 인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노선 감축 일부 조정과 신규 목적지 개청 등의 재배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재배치를 할 예정인데 이게 감축하고 일부 조정 구간 노선 조정 신규 목적지 개척 이게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또 안 좋은 뉴스입니다. 감축 일부 조정 신규 목적지 개척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다리는 승무원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복직이나 또는 새로운 어떤 일터로 배정받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있지만 결국 그들은 흡수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안 좋은 뉴스입니다. 승준생에게는.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뉴스 하나를 보는데 이게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여러분들이 현직이냐 아니면은 승준생의 입장이냐 이거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기존의 아시아나항공 노선들이 재조정될 확률이 크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 부분의 경우 대한항공이 1,100명이나 됩니다. 간접 부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영지원팀, 인사팀, 이런 거죠.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또 아시아나항공 800명인데 여기선 절대적으로 아시아나항공 800명이 불리하죠. 이제는 승준생들이 아닌 일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중에 그 아시아나항공의 대기업 공채에 일반직으로 들어가려는 일자리가 대폭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항공사에 근무하고 싶다는 열망, 그 열망을 가진 취준생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뉴스죠. 네. 그래서 800명이 발생하지만 좋습니다. 긍정의 만. 현재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안 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안 하고 견디려면 나라에서 돈 대주면 되죠. 나라가 돈 많이 대주면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들을 안 뽑는데요. 신입을 안 뽑는데요. 지금 이 계획은 당분간 신입 채용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신입 채용을 과연 안 하고 인하공전이 계속해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90% 이상 직원 교육을 유지한다면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신규는 당분간 이래서 채용할 가망성이 희박해 보인다라는 뉴스입니다. 뉴스는 뉴스이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항공사라는 특징이 252대가 동시에 뜨면은요. 지금 휴직 중인 승무원들 다 그냥 비행으로 복귀해야 되고요. 비행기 안으로 복귀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자라요. 그들이 한꺼번에 비행기를 뜨면은 신규 인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신규 취향지를 당연히 늘릴 거 아닙니까? 세계 7대 항공사가 됐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국가 간의 어떤 협상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보잉사의 비행기 구매 여력도 커져서 나름대로는 좋은 조건의 비행기를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언론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번에 보잉 맥스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런 건지 에어버스도 100대를 주문했다고 하거든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은 에어버스를 운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에어버스 100대를 이미 주문해 놓은 상태라는데 비행기는 계속 늘어나죠. 지금 현재 비행기가 252대고요. 그 이후에 비행기가 늘어납니다. 그 이거의 기사는 현재의 비행기를 단 한 대도 늘리지 않고 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들여와서 100대가 순차적으로 3대씩 들어오거든요. 대한항공은 보통 1년에 막 3대 이상도 들어와요. 5대씩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500명, 막 1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 승무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분석은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 고문인가요, 여러분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를 단 한 대도 안 살 거라고요? 단 한 대도 구입 안 할 거라고요? 아니죠. 구입하죠, 당연히. 근데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희망 고문이라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내몰리게 하는 그런 분들의 말들은 반 정도만 듣고 반 정도는 흘려버리세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비행기가 252대라고 하는데 당분간은 252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현재 252대면 모든 승무원들이 지금 무급 휴직 중인 승무원들이 모두 다 복귀를 할 거라는 얘기면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대도 비행기를 안 사면 신규 채용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252대가 동시에 뜨지 그러면 비행기를 눌립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면 비행기는 252대가 동시에 뜨다 보면 동시에 그 많은 승무원들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행기 새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누가 비행을 합니까? 신규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네, 이게 저의 분석입니다.